네, 장 마감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동시효과 구간 훑어보겠습니다. 3시 22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7분 정도 남았고요. 양쪽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변동성이 제한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위아래로 꽉 막힌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약보합권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막판에 아랫꼬리를 조금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꼬리를 대비로는 0.35%의 제한된 하락이고요. 2,500선이 종가 기준으로는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501.27포인트 기록하면서 2,500선 위에서 종가 만들 예정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의 저점이 2,488포인트, 고점은 2,510포인트 정도 선. 그래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2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권 내에서의 흐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2시 구간대 이후로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확 크게 키웠다가 지금 또 바로 만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낙폭이 깊죠. 3거래일 연속된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 60일 이동평균선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될까요? 현재 예상지수상으로는 830선 이탈하면서 60일 이평선 아래에서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0.82% 포인트로는 약 7포인트 정도 밀려 내려간 828.99포인트 선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장중에 초반에는 살짝 상승불을 켜기도 했던 코스닥 지수인데요. 하지만 9시 구간대 이런 움직임을 뒤로 하고 10시 이후로는 마이너스권 내에서 헤맸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2시 구간대 낙폭이 커졌다는 점 코스피와 동일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감을 앞두고서 좀 긴장을 푸셨던 분들께 오늘 이 막판 상황이 다소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딱 60일선 턱걸이하는 정도 그 부근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죠. 약 1,350여 개의 종목이 하락불 들어와 있고요. 상승 종목은 1,000개 가깝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파란불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톱10은 7대3입니다. 상승 종목을 먼저 보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현대차, 기아 이렇게 세 종목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0.9% 정도의 제한된 상승이어서 크게 오름세를 나타내지는 않는데 오늘 장은 뭐니 해도 화장품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쪽이 시장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9시 구간대 출발은 잠잠하게 출발했지만 고점을 높이고 그 이후에 고점 부근의 횡보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아 오늘 9만 원 선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가 장중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막판까지도 그 기세 꺾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대차 쪽에서 울산에 2조 투자해서 전기차 공장 짓겠다. 그리고 기아는 앞서서 이 광명의 소아리 쪽에다가 공장을 건설할 계획 이미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IRA 법안에 발목 잡힌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도 리스 쪽이라든지 상업용 차량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 대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양쪽 모두 다 52주 신고가입니다. 현대차도 장중에 21만 1,0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오늘 신고가 쓰는 대열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의 상승 탄력이 가장 좀 눈에 띄고요. 코스피 종목 봤으니까 이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반반입니다. IT 쪽 안 좋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하고 엔터 섹터가 후반에 좀 살아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2차전지만큼이나 또 동일한 기간 강한 움직임 나타냈던 엔터 섹터인데요. 장 초반에는 기운을 차리지 못했는데 지금은 대체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SM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장 SM 닷새 만에 상승 전환 성공하면서 현재는 3% 정도 오른 106,500원권 기록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1% 정도 상승하면서 엔터 섹터 돋보이는 움직임입니다. 앞서서 여인수 전문가도 코스닥 시장의 중심 나침반을 에코프로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에코프로가 영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수도 같이 밀리네요. 에코프로 오늘 낙폭이 꽤 깊게 나옵니다. 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59만 원 선 기록합니다. 에코프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전지 전반 시가총액 상위에 속한 종목군들은 무거운 발걸음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뜨거웠던 키워드가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해서 그 매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오전장 분위기였는데요. 약간 윗꼬리가 달려있는 화장품주들이 많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히려 상한가가 지금은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유지가 되는데 오늘 장중에 내내 코스메카 코리아 유지가 되고요.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또 뒤를 이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그리고 인그루드랩도 상한가에 들어가는데 오가닉티 코스메틱, 인그루드랩 두 종목 모두 다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뭐 화장품과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크리스탈신 소재 같은 경우 그래핀 관련된 내용이 부각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공교롭게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런 종목군들 다소 좀 눈에 띄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고요.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 있지만은 그 밖에 후발주자로 떠올랐던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쪽으로는 윗골이 달려 있다라는 점도 눈길을 끄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7% 정도의 상승권, 한국 화장품 3%대, 코스맥스도 한 8%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그리고 본느 보겠습니다. 본느도 장중에 26% 급등하다가 윗골이 길게 형성되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전장보다 오후 뒷심이 조금 약하다라는 약점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게임주들도 실적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죠. 그런데 게임주 내에서는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게임주 가운데서 오늘 위메이드가 안 좋습니다. 거의 10% 가깝게 하락인데 48,3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이 게임주 희비를 가른 것은 실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위메이드가 현재 10% 정도의 하락, 위메이드 맥스 6%대, 위메이드 플레이 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이시티는 또 신작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하락으로 좀 전환됐다라는 점은 특이사항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후에 나왔던 증권사의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컨퍼런스콜에서 새로운 먹거리, 이 매출 확대에 대해서 장담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약점으로 드러나면서 장중 힘이 빠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게임 섹터 내에서는 약간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다소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왔는데 우리 시장은 전혀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양상인데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눌려 있습니다.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시각이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감, 기대보다는 경계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먼저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일본 증시 0.41% 하락했습니다. 29,122.18엔대 거래 마쳤고요. 최근에 일본 증시는 한중일 가운데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이유는 엔저 때문인데요. 엔저 효과도 오늘 장에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약간 꺾이면서 0.41% 하락했고요. 이어서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오늘 안 좋습니다.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외교적인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지금 서구권에서 전방적인 압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다가 EU, 캐나다하고도 요즘 관계가 많이 안 좋습니다. EU 쪽에서도 이 중국이 러시아에다가 무기, 부품을 공급을 했다. 이런 업체들을 제재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EU와도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치인 뒷조사 논란이 지금 나타났죠. 그래서 중국의 외교관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투자 심리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해 종합 지수가 3,309.71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오후장까지도 저점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42% 하락하고 있고요. 심천과는 좀 온도차가 있네요. 심천은 많이 안 빠집니다. 약보합권 0.2% 정도의 제한된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오랜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는데 오늘장 약간 더 상승하네요. 90전 올랐습니다. 그래서 1324원 80전에 거래 마치면서 장중에 1324원, 그러니까 현재 종가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한 1, 2원 정도씩 좁은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횡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소폭의 상승 움직임으로 원달러 환율 거래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미국의 CPI 물가지수 발표를 앞에 두고서 경계심에 움츠러든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특히 장 후반 들어서 조금 더 낙폭이 커지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지금부터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이틀 연속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보시면 전장 대비 0.54%가 밀렸죠. 포인트로 13포인트가 내려갔고요. 2,500선 이탈하게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2,496.5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요. 1시 구간쯤까지만 해도 2,500선을 잘 지켜내면서 큰 변동 없이 이렇게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1시가 넘어가면서 낙폭이 조금씩 커지더니 이 2시에서 3시 구간에 정말 가파르게 좀 떨어졌죠. 2,480선까지 갔다가 마감 전에 살짝 들어 올리면서 그대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오늘 지수를 휘청이게 만든 건 바로 기관의 매도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1,2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오히려 좀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1,100억 원 이상 순매수,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61억 원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확연히 좀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우선 가장 크게 내려간 업종 지수는요. 철강 금속이었습니다. 1.47%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그리고 비슷하게 빠진 게 의약 업종이었습니다. 이쪽은 1.3% 내림세로 거래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 광물과 기계 업종이 나란히 1.2% 하락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업종이 1.08%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르는 업종이 좀 많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일단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운송 장비가 뚜렷한 강세였죠.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이쪽은 1.49% 오름세로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모처럼 통신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신업종 보시면 1.31% 오르면서 거래 마치게 됐고, 그 뒤를 이어서 보험이 1%, 의료 정밀이 0.7% 올랐고, 유통업종 미미하지만 0.1%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에서 주인공은 뭐니 해도 자동차였습니다. 현대차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다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주가는 그야말로 계속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52주 신고가 경신됐고요. 현대차뿐만이 아닙니다. 기아와 현대모비스까지 오늘장 모조리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종가 보시면 현대차가 전장 대비 2.4% 오르면서 21만 원에 정확히 거래를 마쳤고, 기아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죠. 여기는 2.7% 올렸습니다. 9만 원까지 찍으면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현대모비스, 이쪽도 1%대 뚜렷하게 오름세였죠. 오늘장 종가는 22만 6,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모두 다 1%가량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정확히 1% 내려갔고요. SK하이닉스도 0.46%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이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해서 낙폭이 조금 더 나왔는데요. LG화학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LG화학 보시면 거의 2% 가까이 내려가면서 70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아래쪽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조금 더 눈에 띄게 밀렸죠. 포스코 퓨처엠은 3.47% 크게 내리면서 30만 6천 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화장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품주들이 무더기 강세를 기록하게 됐는데, 우선 거래소 종목들부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이블 CNC와 토니모리 같은 종목이 나란히 11%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에이블 CNC의 종가는 9,530원이었고요. 토니모리 4,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밖에 나머지 종목들 애경산업도 그리고 코스맥스도 8% 안팎의 강세 나타났고, 한국화장품제조 같은 종목도 7% 넘게 올랐죠.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종목들의 경우에는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게 됐는데요. 먼저 코스메카 코리아 1분기 호실적인데 영업이익이 무려 1,400%대 폭증했다라는 소식,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상한가 기록하면서 12,830원까지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잉글우드랩도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6,27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그리고 오가닉티 코스메틱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록됩니다. 218원 오늘 종가였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갔죠. 종가상으로도 25%대 급등세로 8,520원까지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1분기 실적 호조 역대 최대 매출 기록한 클리오와 함께 본느나 코리아나 같은 종목이 장중에 급등세 보였는데 다만 이쪽은 윗골이 좀 길게 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사흘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코스닥 보면 0.73% 내렸죠. 포인트로 6포인트가량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종가는 830선에 못 미쳤습니다. 829.7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보시면 장 초반에는 살짝 좀 들어주나 싶다가 마찬가지로 거래소처럼 그 뒤로는 보합권 수준에서 횡보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후장이 좀 약했죠. 2시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서 다소 가파르게 낙폭을 키우게 됐고요. 다시 또 저점을 만들고 약간 낙폭을 조금 줄이는 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가 좀 더 많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88억 원 정도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약간이지만 6억 원가량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죠. 이런 가운데 개인이 222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도 역시 하락이 더 많았습니다.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사흘 연속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이 2.32% 하락, 23만 1,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가 낙폭이 더 컸습니다. 이쪽 5%가 넘게 내려가면서 60만 원 이탈했습니다. 59만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LNF도 덩달아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LNF 보시면 전장 대비 0.61% 낙폭 자체는 크진 않았죠. 그러면서 오늘장 종가는 24만 3,500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선방해줬던 건 엔터와 게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엔터주들 보시면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요새 K-팝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약상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JYP 엔터 그리고 SM 빨간불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JYP 엔터부터 보겠습니다. 1% 가까이 오름세로 92,800원에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아래쪽에 SM이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컸죠. 이쪽은 2.22% 오름세였습니다. 종가는 10만 5,7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아주 강한 건 아니었지만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선방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카카오 게임주 보겠습니다. 정확히 보합해서 거래 마쳤습니다. 39,4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펄어비스 보시면 0.78% 상승, 조금이지만 오름세로 45,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자동차 부품주들 보겠습니다. 현대차나 기아 이 대표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자체가 워낙에 좀 잘 나왔고요. 자, 거기에다가 현대차가 어제 울산 공장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한다라고 확정 발표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2조 원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추경호 부총리가 울산 공장 방문해서 이 세제 지원 약속까지 하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로 매수세가 돌아가게 된 건데 코스피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일제히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먼저 거래소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SL부터 SM, 백셀, 그리고 화신 같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들 다 강했습니다. 태양금속과 동원금속, DIC까지 전체적으로 3에서 5%대 주가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확연히 더 좋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진산업이 17%대 급등으로 4,72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창산업 같은 종목도 무려 23%대 급등하면서 3,000원을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한주라이트메탈 14% 급등, 그리고 네오오토 같은 종목은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8,380원까지 오르면서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이 밖에 코리아FT가 10.96% 상승, 구형테크 같은 종목도 10% 가까이 뚜렷한 강세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